홍준표 바람. 대통령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선두권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 양상인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번 주 조사 결과와 2주 전인 8월 넷째 주 조사 결과를 비교해봤습니다. 윤석열 26.5에서 24.2, 이재명 24.9에서 27.0, 이낙연 12.8에서 13.7, 홍준표 8.1에서 15.6,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인데요. 같은 조사에서 홍준표 32.6%, 윤석열 25.8%, 오차 범위 밖에서 홍준표 의원이 앞섰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다음 주 15일 수요일이면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 발표될 건데 그렇죠. 여기서도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여론조사 이걸 보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12명 중에서 8명 뽑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보면 그러니까 전체 후보를 다 세웠을 때 지지율하고 예. 국민의힘만 따로 했을 때 하고 이 차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공세에 휘말려 있고 또 20, 30대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준표 후보가 전체 지지율에 있어서 즉 모든 후보를 다 야당 후보까지 여당 후보에 다 지지율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올라가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동조 현상이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이런 결과를 보면 전체 지지율도 뭐 조금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이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실제로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층의 지지율이 거의 뭐 8, 90%를 차지해요.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재명 후보, 즉 여당 지지자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각종 조사마다. 제가 이렇게 이 테이블을 보니까 예. 과연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그래서 역선택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과연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본선에 가서도 그러면 홍준표 후보를 찍을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인데 현재 추세를 보면 저는 지금 이제 그 지지율 자체가 보면 여야가 전부 다 조금 박스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만 지금 홍준표 후보가 조금 상승세에 있는 것 같고 예. 다음 주 이제 이 국민의당 컷오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바꿔서 80대 20으로 바꿨습니다. 여론조사 80, 당심 그렇죠. 20이죠. 원래 100% 여론조사했다가 80대 20으로 바꿨어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아마 홍준표 후보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윤석열 후보한테는 저는 굉장한 위기이자 또 굉장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 정치적으로는요. 항상 불리한 게 불리할 수만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불리한 걸 극복을 하면 또 이 바로 발판을 삼아서 상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사건에서 본인이 지시했다든지 연루 가능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겁니다. 네. 근데 반면에 그것이 아니고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좀 뒤집어질 경우에 예. 프레임이 바뀔 경우는 그게 윤석열 후보한테는 엄청난 또 힘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 공방 중에 사실상 이제 피해를 보는 거는 다른 후보들이에요. 왜냐? 이슈가 아무도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이름이 거론이 안 되니까 사실은 다음 주에 물론 홍준표 후보가 되지만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야당 후보들 이름이 거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에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홍준표 의원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테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주는데 검찰총장이 양해를 했느냐? 그게 팩트예요. 그 팩트만 가리면 될 걸 왜 그걸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느냐 이거예요. 네, 하 기자 어떻게 보면 여당 의원보다 더 매섭게 몰아치는 모양새인데 이게 당내 경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냥 보면은 과연 홍준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무슨 간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보이는데 사실 이제 지금 보면은 되게 제보자가 원래 공익 제보자고 떳떳할 경우에는 스스로 나서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스스로 나서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겨우 얼굴을 이렇게 보인 데다가 또 이제 그거를 제보를 해놓고도
이게 사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게다가 또 사실 공수처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저렇게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 같은 경우에 고발장만 들어왔다 해서 바로 뭐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형식적으로는 입건합니다. 형사 입건하긴 하는데 바깥으로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형사 입건했다라고 바로 얘기하고 게다가 뭐 제보자는 뭐 그 전에 제보하기 전에 뭐 정보기관의 수장을 만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야당 측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뭐 정치 공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런 거를 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히려 더 심하게 얘기하는 거 왜 이럴까 이렇게 좀 궁금한데 네.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방식 룰을 보면은 아 이거 이해가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역선택 결국은 이제 역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1차 같은 경우에 15일 날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전체 선거인단은 20%고 80%가 일반 국민입니다.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든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든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보수하고 진보가 한 5대 5다 그러면 40% 정도는 진보가 들어가서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특히 역선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저런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진보층에서는 아우 더욱더 역선택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노리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네, 홍준표 후보 측은 역선택이 아니라 교차 선택이다. 당과 후보를 다르게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도 같이 드립니다. 네. 홍준표 의원 지지율 상승으로 바람을 타고 있는데 어제는 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도 직접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재명 지사가 되는 것을 제일 좋은 선거 구도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달고 다니거든. 이 쌍욕 프레임을 하고 막말 프레임하고 붙자. 그러면 누가 쌍욕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전국 유세차에 이재명 지사가 한 쌍욕 그것만 사흘만 털어버리면 대통령 선거 끝납니다. 전 국민이 그걸 듣고 어떻게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장유미 변호사님. 선거 시작 사흘 동안 욕설만 틀면 선거 끝난다. 그냥 자신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의 아픈 지점을 콕 찌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경기지사로서 그런 뭐 쌍욕을 했다라는 그 전력이 한번 그래도 검증을 넘어섰다라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은 지금까지는 윤석열이라는 주자에 집중하다가 이제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이 또 이 공격의 화살을 넘겼다는 건 어느 정도 지지율에 기반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역선택이다, 뭐 교차 선택이다 어떤 분석이 많이 나오지만 확실한 건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전 총장이 내세웠던 그런 기치를 홍 후보가 상당히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뭐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 사실을 부활시키겠다, 기타 등등 이른바 2030 MZ 세대의 어떤 표심을 자극하고 있고 그것이 순기능으로 여론조사에 상당히 잘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 사람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 주자를 겨냥한 공격에까지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이 지사는 홍 의원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이 진지의료원 폐쇄할 때 성남시 의료원 설립을 하고 있었고요. 그분이 무상급식 폐지할 때 제가 무상급식 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덕에 정치적 비중이 좀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비교되면서. 그 외에도 뭐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는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점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국민들께서 선택이 너무 쉽겠다.
네, 이 의원님 이 지사의 답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홍준표 의원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대결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구 경기도 보면 상대 투수의 구질을 이미 다 드러난 구질을 가지고 싸운 사람하고 저 사람이 무슨 구질을 던지지 모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내년 대선이 보면 결국은 중도를 누가 장악하느냐 거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봐요. 왜냐하면 다자굴도일 때는 뭐 이 후보 연합이라든지 합종 연행이 중요하지만 지금 거의 뭐 양자구도로 굳어지는 단계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 결국 이제 두 분이 나왔을 경우에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상대 후보의 단점 그리고 본인의 단점이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당점 자체가. 그러면 이제는 자신의 장점 가지고만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본인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 중도 영역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반대 심리라든지 이거를 누가 잡을 것이냐, 부동산 문제나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잡을 것이냐 여기에 승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 보면 좀 그거는 불리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윤석열 후보 측이 이 중도 영역의 어떤 것을 가져갈 경우에는 본인한테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사태도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예의주시할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 극복해낸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이제 꺾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전략 자체를 많이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내일 중대 분수령을 맞습니다. 이른바 1차 슈퍼위크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굳히기냐 아니면 이낙연 후보의 뒤집기냐 그것이 문제인 그런 상황입니다. 굳히기 대 반격 1차 슈퍼위크 선거인단이 약 64만 명인데요. 지금 온라인 투표율이 45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70%가 넘는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동대 기자, 상당히 높은 투표율인데 내일 공개돼요. 45만 명의 표심이. 이거 뭐 1000명 여론조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건데 네.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또 과반 이상을 득표하면 사실 굉장히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내일 이제 바로 발표가 날 건데 전체의 한 30% 선거인들 30%는 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충청권에서 나온 한 7만 표 이 정도 가지고는 전체를 이거 가지고 대세를 잡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3분의 1 정도가 표가 나온 상황에서 이 과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과반을 넘긴다 그런다면은 상당히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될 텐데 어쨌든 충청도 지역이 나온 이후에 네. 사실 이낙연 후보는 전략을 바꿨어요.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 나도 예. 캠프에서도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했었고 그 이후에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그동안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낙연 후보가 정책을 바꾸고 부동산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그게 바로 내일 표에서 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